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구조와 이의에 대해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성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한성욱입니다. 저는 앞서 김비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유산이라 하면 이제 물론 우리 강진 고려청자가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유물이지만 또 거기 유물을 생산했던 요장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네 장, 5장의 사진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이제 공방과 어떤 감조 시설, 관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마. 첫 번째 위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만두영가마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숫가마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운리 10호하고 사당리 43호 가마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핵심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 20세기 들어와서 새로 발굴해서 찾아진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강진이 이렇게 고려청자의 성지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듯이 중국이 세계적인 문명, 문화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의 선진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흡수했던 데가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고대부터 이렇게 현대까지도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의 주변에 여러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단일 민족, 요즘 그 말은 좀 조심하라고 하긴 하는데 단일 민족을 이루고 단일 언어를 이루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빨리 흡수를 해서 내것화, 현지화할 수 있었던 능력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빨리 흡수할 수 있었던 게 좀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자가 발생하기 즈음에 중국의 당나라, 당시 세계 아주 로마와 함께 세계의 중심이었죠. 당나라에 다녀왔던 유학생, 또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종교였던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다녔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많이 받아들여졌고요. 또 그 당시에 중국에 유행했던 차문화가 우리 신라에 들어오면서 고려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문화는 중국에서 이제 천사시대부터 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고, 우리 광주에서도 독림동에 지금에 말하는 차가 꼭 아니더라도 찻잎을 이런 지금 녹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죠. 우리 은혜에서 마셨던 이제 주전자 같은 게 우리 광주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것이 당나라 유구라는 사람에서 우리가 성경 하듯이 다경이라는 책자가 완성돼서 이제 차문화가 정립이 됐는데 그 차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또 바로 유입이 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요즘 수출 경제 많이 하지만 또 소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도는 이순신 장국에서도 전라도가 없었다면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곡창지대죠. 고대에는 쌀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많은 데가 이제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풍류가 많이 발달되고 소비가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지만 전라도 하면 예향이다 해서 이제 판솔이라든가 한국화라든가 서해 같은 게 많이 발달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졌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걸 사람을 운영하고
인재를 키우고 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게 다 발전된 데들은 다 갖다 좀 맞출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우리 전라도, 우리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도의 특징 중에 하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란족의 침입이 있음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었던 가마들이 많이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이제 그런 또 전란의 요인도 이 강진으로 이 청자 산업이, 해남과 강진으로 청자 산업이 집약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진에서는 앞서 김밑태 선생님께서도 많은 이 유명세와 또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확보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대구면에만 한 200여 개의 가마터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제까지 발굴했던 게 이제 신량면 3억리를 포함해서 13군데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특히 계율리 같은 경우는 중기청자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가마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25호 발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진의 거래청자를 연구하는데 초기라든가나 전성기 때는 많이 돼 있는데요. 초기에서 전성기 사이에 그런 계율리 단계라든가나 또 말기 단계, 14세기 말에서 조선 초로 연결되는 그런 가마들이 좀 조사가 좀 부족해서 우리 강진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사학회 큰 틀을 이해하는데도 약간 어딘가 한 1%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또 꼭 사당리가 핵심이지만 도자사적 전반, 또 우리 강진 요장 분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점수를 해서 부족한 부분, 그때도 뭐 유적을 또 불필요하게 많이 발굴할 필요는 없지만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했던 데가 용운리는 10호, 63호, 9호가 됐는데요. 63호나 9호 같은 경우, 9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발굴이 일부만 돼 있고요. 63호는 가마는 거의 유실되고 이제 퇴적층 중심으로 됐고요. 10호에서 많은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10호에서는 폐기장도 대단위로 조사되고 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몇십 년에 거쳐서 충실하게 조사 연구를 해서 보고서도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가마가 나왔는데요. 10-15에서만 4개의 가마가 확인돼서 하나는 국립강주박물관, 하나는 우리 강진 대구면의 고려청자 박물관에 이전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율리는 아까 계율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시대 때 계율리 25호가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했는데 유구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랬는데 일제시대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아마 영상 가시적인 자료는 이 사진 2매가 거의 현재 알려진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여기는 기왕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서 강진 고려청자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당리입니다. 사당리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사당리 가면은 대한민국 국보본물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라는 큰 안내 간판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강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12세기, 13세기 비색 청자를 자랑할 만한 청자 생산을 했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도 용운리, 계율리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당리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 진정한 고려청자의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많은 발굴이 있었는데 이게 60년대, 7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이용희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요. 이용희 선생님 댁 주변을 조사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용희 선생님 댁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유적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 청자 기하 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화면이 2개가 보여가지고요. 그때는 이 청자 기하에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양의정 나왔는데요. 양의정에 청자 기하를 얹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실증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한 그 전에는 이제 청자 기하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게 강진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였지만 이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잘 남아 있는 기하가 청자 기하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려사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 실증적인 그 장소가 우리 강진 사랑이다. 117번지 일대라는 게 알려져서 그 당시에는 앞서 보셨던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직 이 청자 기하에 너무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면이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흥리에서는 이 삼흥저수지 숭상사업, 삼흥저수지 덕을 높이면서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남문화재연구원을 발굴해서 많은 가마가 나왔는데요. 이 가마가 그래도 제일 좀 인상이 많은 게 이제 청자가마인데 이렇게 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도기를 겸업했던 가마. 그래서 이건 마지막 단계에 폐허가 되면서 그대로 도기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마가 폐허가 돼가지고 이 가마들이 옹기들이 이렇게 서 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주저앉았던 걸 복원해서 이제 연출했는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인상적인 가마가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삼흥리 저수지 안에가 이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진에서는 크게 그래도 영운리,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 이렇게 이 지방서별로는 발굴이 됐지만 어떤 체계적이지 않고 그때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1%에서 5%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강진에서 이루어졌던 중요 발굴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강진, 사랑리, 영운리, 계율리 가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 문화재청이나 우리 강진군에서 인식이 돼서 새롭게 발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63호, 영운리 63호 가마도 같이 했는데 63호는 이제 강진 발굴의 시원적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주 중점은 사랑리, 또 특히 강진 청자박물관, 우리 그 이용희 선생님 댁이 있었던 사랑리 117번지 일대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근래에 발굴했던 데가 23호하고 40호 근처고요. 조금 이 뒤쪽으로 가서 안 보이는데 여기 43호를 했습니다. 근데 43호는 가마가 완벽하게 나왔고요. 주로 이제 40호하고 23호 요장 주변에서 공방지라든가 관아라든가 또 우리가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랑리의 그 아주 새로운 그 랜드마크가 됐다고 할까요? 만두형 가마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60년대, 70년대에도 우리가 그 사랑리에서 그 관아지라든가 공방지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청자 기하의 사람들이 다 그 청자의 그 기하의 그 아름다운 매료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 되고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고고학이라든가 미술사, 도자사의 어떤 그 연구 축적 과정에서 향후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가마뿐만 아니라 그걸 그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그 생산된 청자를 선별했던 선별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꼭 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자산업, 도자기에 대해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 그 공방이라는 또 요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굴했던 게 이제 그 무안의 피설입니다. 이제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자리 거기를 바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런 그 요장 개념의 발굴이 처음이어서 좀 그러고 항공 촬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이 좀 측면에서 찍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우리 이제 사랑리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리 발굴 결과 이렇게 이게 지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 이용희 선생님 댁이 있었던 부분이 여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그 다양한 유구들이 나왔고요. 또 40호 주변에서 이런 가마가 나왔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가시분 나왔는데 뒤에 동산하고 연결돼서 요전부 그 아궁이 부분만 주로 발굴됐고요. 이제 23호 부근에서 이 만두형 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이래 해외에서는 중국 이외에 또 중국에서도 주로 그 황제들의 자기를 만들었던 그 어떤 수도 주변에서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하남의 복궁사, 그 청량사 여요라든가 또 이 항주 일대.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어떻든 간에 이 만두요의 주 운영 목적은 황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인데 이게 이제 강진에서 나옴으로 해서 세계 도자사께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 청자를 처음에 흙을 가지고 와서 완성해서 선별하던 장소. 그래서 가마도 이쪽에 이제 40호 가마 나왔고요. 여기 또 이쪽에 42호 가마가 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선별장과 감조시설, 관청이죠. 예, 고려사에도 나오지만 연초가 되면 각 이제 소, 또 공나의 양이 정해지면 이제 지방에 하달이 돼서 이제 그것을 감조하는 직원들이 이제 각 소라든가나 생산지에 확인이 돼서 그걸 그 현지에서 선별을 해서 이제 개경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이제 그런 감조관이 머물렀던 시설 또는 아니면 대구소의 취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대구소라는 게 이제 특수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의 성과에 의하면 소에도 분명히 소의 행정 단위가 있고 행정 소리라든가나 소의 관청, 소의 관리들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명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구 소의 관청이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감조관 시설인지 대구소 시설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향후 이런 조사가 더 된다면 감조관 시설과 지방 시소의 어떤 그런 성격들도 좀 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밑에는 이제 공방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했을 때 이미 이제 이런 감조관, 이런 관할 시설이 분명히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관할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공방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강진 청자박물관 바라봤을 때 좌측에 펜스가 쳐서 공방지라고 써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관청처였던 거죠. 예, 무엇보다도 이런 기하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로 올라갈수록 기하는 관청이라든가나 사찰 외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는 특히 개인적으로 기하 건물을 쓴다는 굉장히 힘들고 또 후대의 기록이지만 경국대전 같은 데를 조선시대 경국대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적으로 기하를 만들 경우는 몰수를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엄히 묻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하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청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제 도자기 생산하는 데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이 관청에는 생각하는 건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대장 해인 와장 대인 해인 계묘 삼월이라는 이 명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공고렵게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몽항쟁 몽골이 왔을 때 대몽항쟁의 핵심적인 데서들만 이게 나온 겁니다. 신용리라고 여기는 아페도인데 알다시피 차라레가 호남을 침공했을 때 아페도를 점령하고자 했으나 거기서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농성 대치하다가 이제 다시 철수했던 기록이 있고요. 진도 영장성 또 완도 법화사 같은 경우 또 이제 대몽장정에 칭의한 유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다른 것은 대몽항쟁하고 관련되는 핵심적인 관청 건물에서 나온 걸 하는데 이게 관청이라는 건 이제 아는데 왜 이제 우리 강진에 이런 대몽항쟁의 핵심적인 그런 게 나오는가. 현재까지는 기록이 없어서 이제 일단은 문제 제기로 하는데 하여튼 이런 특히 명문기하가 나왔다는 것은 더더구나 관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큰 이 항아리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약을 담았던 항아리로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관아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만들고 성형했던 그런 어떤 유약을 했던 공방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청자 기하에 너무 많이 경도가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관아지고 그래서 여기가 말씀드린 60년대, 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했던 건물이 건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발굴했지만 아주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방지입니다. 이제 공방지는 위쪽에서 이건 용계리 공방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용계리 고창 용계리에서도 이렇게
그 감조관 내지는 취소 건물이 있고 뒤에가 이렇게 공방지가 정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시대가 우리 사랑리보다 1, 2세기 빠른 곳인데요.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강진 청자를 앞으로 조사한다면 이런 고창 용계리 공방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태평임술이라는 명문기하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는 태평임술 이 기하에 의해서 천공 22년에 이제 여기서 요업을 했다는 게 확인이 돼서 굉장히 또 그 명문 기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대가 같이 나와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감조관 시설된 큰 기하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강진과 함께 많이 알려진 부안 유천리에서도 이제 이런 그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강진이라든가나 고창이라든가 없었다면 여기도 그냥 공방지로 인식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훨씬 우리 강진이라든가나 고창에 비해서 유구의 상태가 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유물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도 그동안 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관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그 관아지 또 공방지에 대한 인식이 좀 되고, 특히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강진의 대구소라는, 탐진의 대구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구소의 실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방지 내지는 관아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해야 자료가 없는데요. 중국은 물론 이제 시기는 늦지만 중국의 이제 명대라든가 청대에 이런 그 책들도 있고요. 이렇게 도자기에 직접 이렇게 그 요장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여기 좀 보시면 감조 시설이 있고, 여기도 감조 시설이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조 시설들은 이렇게 기하 건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지만 이런 다른 나라에 좀 늦은 시대지만 이런 거 기하 건물이 감조 시설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불행하게도 지금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그 시각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조 시설이라든가 관아 시설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고려에서 지금 더 확인이 돼서 향후 그 다른 나라 도자서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방지입니다. 그래서 공방지도 이제 많이 이제 훼손이 됐는데, 아까 이쪽에 이제 그 감조 시설이 있었던 데고요.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 공방지들이 넓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이제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된다면 더 넓게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장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온돌이 있고, 여기 점토라든 같은 게 이제 연토, 태토를 이제 그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뭐 또 태토 속에 있는 기포를 뺀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장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많이 유실이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이쪽으로 더 확장들이 되는데 지금 도로 때문에 지금 더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 조사가 더 이루어진다면 아까 고창 용계리라든가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또 중국의 공방지다라고 비교했을 때 고려 청자, 이 강진의 공방지들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용계리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그 뒤에가 공방지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마가 한계가 있으면 이제 이 고려시대 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대까지 이제 남아있던 조선시대 말기의 가마라든가나 또 근대까지 있었던 옹기가마들 뭐 한 5개에서 4개 정도의 공방, 그 가구가 있어서 거기서 성형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또는 또 가마 내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같이 조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한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건 아니고요. 뭐 몇 개는 어떤 작업들은 분업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적어도 4개, 5개의 공방이 하나의 가마를 운영했는데,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고창 용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강진은 이렇게 일렬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공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 여기 고창 용계리와 같이 몇 개의 공방들이 하나의 가마를 운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계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시육 항아리라든가 물레를 박았던 축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공방의 세트 구조들이 잘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도 향후 조사를 하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방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도자기 굽던 데를 요지라고 많이 했는데 요지에 대해서 좀 강진의 그 핵심적인 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 사당이 43호 요장이 이제 우리나라 근래 가장 평면 기조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그 가마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가 이제 그 어떤 비색 청자를 이끌었던 표준적인 가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 초벌칸도 없었고 불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43호 가마에서 초벌칸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불턱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지역 가마는 그동안에는 원래는 이제 그 전통의 도기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 가마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불턱이 없고 초벌칸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 진정한 고려 비색 청자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가마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영암 구림리 도기 같은 전통 도기 가마들 보시면 불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불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었던 게 우리 용운리 10호 등의 강진의 초기 청자 가마입니다. 길이도 한 10m 내에서 조금 길거나 그런, 그래서 이제 길이도 도기 가마하고 유사한 한 10m 내의 길이였고, 이제 이게 불턱이 없었는데, 중국의 직접적인 기술을 받아들였던 중서부 지역,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 길이가 한 40m가 되고요. 이 가마의 추교 재료는 벽돌이고 불턱이 정확하니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없던 거죠. 우리 전통의 강진에서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플러스 돼서 나타난 게 이제 우리 사랑이 43호고, 장단점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활용한 거죠. 저 시계가 틀립니까? 조금 빠릅니다. 시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과 그 새로운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그 고려만의 그 독창적인 것을 창조한 게 이거죠. 이제 아까 보셨던 세계유산에서 보편성과 독창성이 있을 때 보편성도 있지만 고려만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진의 가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마는 그 후에 쭉 그 분청사기 가마가 유지가 되고요. 백자 단계에 와서 비로소 이 사랑이 43호 요지 같은 그런 가마 구조는 소멸을 합니다. 백자는 완전히 다른 그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에 백자에 맞는 가마가 새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 청자 가마, 사랑이 43호에서 출발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런 가마는 이제 그 백자 가마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장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래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게 연도부입니다. 연기가 나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바로 뒤에서 연기가 바로 나가는가 아니면 또 이렇게 배연로를 통해서 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또 좀 가제로 남기고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두형 가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이라든가 항주라든가 이때 중국에서 확인되고요. 황실용이고 이런 그 요전부 또 통풍부 연소실, 본조실, 연도부가 이렇게 확실히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 통풍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가마 재료는 기하하고 백돌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풍구인데요. 통풍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없고 이 고려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가마도 마찬가지면 중국의 기술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고려화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교 재료입니다. 이렇게 벽돌하고 기하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중국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통풍구 같은 거 없이 바로 요전부로 바로 여기 연소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고려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니 만두형 가마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벌을 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벽돌도 별로 있지가 않고 가마에서도 초벌 편들이 주로 나왔고요. 또 그러나 이제 가마 축조할 때는 이런 청자판이라든가 이런 매병이라든가 큰 항아리 같은 것들을 같이 끼워서 축조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초벌 편들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벽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벽돌이 덜 익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벽돌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까 벽에 박혀 있는 상감청자라든가 그 초벌편에서 보였던 문양들, 또 이 기하에서 보인 문양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한 13세기 3, 4분기에서 14세기 1, 4분기에 운영됐던 그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남송이 멸망하고 이제 그 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 남송 사람들이 또 그 고려에 많이 망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고려 청자의 발생도 중국의 5월에서 이제 송으로 하면서 5월의 장인들이 고려로 많이 망명을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제 고려 청자에 큰 그 자양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런 현재까지 이제 한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 또 다른 가설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한기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송나라 장인들이 그 고려에 망명을 와서 이게 운영을 했지 않았는가.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중국에서도 이 황실의 가마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변에서 나왔던 폐기장에서 나왔던 유물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중국의 가마들에서 나왔던 것들하고 아주 뭐 거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당리가 발전이 됐다. 또 이런 좀 아까 그런 유물들하고는 늦지만 굉장히 대형의 매병들도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당리 43호에서 숫가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당리 43호고요. 숫가마인데, 숫가마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백자라든가나 분청요장에서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사당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 윤윤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유약에 쓰기 위한 재를 얻기 위해서 또 운영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숯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장인들도 숯이 필요하겠죠. 도자기 만드신 분들도. 또는 이제 뭐 또 상업용으로 숯을 팔아서 뭐 생계를 또 아니면 또 부업을 한다든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 한원이나 그 산화 과정에서 좀 필요했을 때 이 숯을 사용했지 않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가설이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숯가마 운영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좀 더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사당 영훈리 10호에서 지금 1호, 2호 강주 청자박물관이라고 고려청자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하지만 요 전부 앞에 이렇게 석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주로 유약용 재, 그 가마에서 떼고 남은 재를 모아서 유약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재를 보관했던 곳이다라고 이제 했고, 이게 근래까지만 해도 영훈리에서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훈리 초기 청자의 특징이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근래 이제 여기 사랑이 33호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정연하지는 않지만 좀 여기서 또 확인됐고, 또 부안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유약용 재보관이라고 하겠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사당리 33호 또 그 부안 유천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확인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려만의 특징인데, 이게 또 고려만의 특징이었는데 또 이제 이게 부안이라든가나 또 그 후에 중기 가마라든가 이렇게 연장이 됐는가 향후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단순히 가마 구조에서 뭐 공방, 관아 이런 또 그 부속 시설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 넓혀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새로운 가제점들도 많이 안겨준 게 이제 사랑리 가마의 그 근래 21세기 들어와서 강진 청자 요장 발굴 성과의 하나의 그 번외의 가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구조와 이해에 대해서 한성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는 유물이 중심이었다 한다면 21세기 이후에는 유적이 중심이 되는 강진 고려청자 요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사례를 들여서 OUV,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이 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었던 발표로 생각이 됩니다. 2부 주제 발표 가운데 두 가지의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한 뒤에 40분부터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내 데스크에는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한 기념품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나가셔서 저희 기념품을 꼭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